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했잖아요. 무조건 내담자한테 효과 줘야 된다. 효과를 줘야 상담사다, 그게.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효과를 줘야 상담사다, 그게. 대충 옆집에서도 들어줄 수 있고 친구도 들어줄 수 있는, 공감만 해줄 수 있는, 그거 상담 뭐하러 해요? 돈 받고. 내담자한테 어떤 정리라도 해줘야지, 자기 문제를.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우리 상담사의 책임이 뭘까? 내담자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이게 뭐냐면, 내담자들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담자 사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비밀보장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내담자 비밀보장 철저하게. 근데 사례 발표할 때 이럴 때 내담자 실명, 내담자 어디 사는지 절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담자들,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상담사들은 뒤에도 나왔지만, 내담자들을 위해서 상담사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만의 도구만 빠져서 자기만의 세상 빠져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내담자한테 어때요? 악영향을 주면서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지도 감독관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상담사들이 이렇게 그물로 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한 사람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 우리 기관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 다 그 내담자를 위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담자의 어떤 사적인 걸 까발려서 막 히히하면서 뒤에서 막 노가리 까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특히 내담자의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거는, 내담자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담자는 상담을 시작할 수도 있고 내담자는 상담을 종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협의하는 거지만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 선택은 자유롭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너랑 나랑 협의한다는 거죠. 요건 또 뭐냐면 마음대로 끊어 이 뜻이 아니라, 당신이 종결하고 당신이 시작한 만큼 당신이 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이 이 상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담자를 위한 책임이라는 거야. 내담자를 존중하는. 이게 더 내담자를 위한 좋은 방법이니까. 왜냐면 상담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치 없다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담을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사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계시는데. 그래야 이런 권리들을 내담자한테 알려줘야, 이게 주도성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상담사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상담에서는 내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네. 이래서 자기에게도 수술 얘기할 수 있으시고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담하다가 뭔가 정말로 우리가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보장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가 있을 것이고, 질병, 특히 에이즈. 막 에이즈한데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 안 되시잖아요. 다 국가 전염병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 보건당국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전염병 걸리면 며칠 문 닫으셔야 돼요. 격리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서 하는 말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다뤘는데, 아동 폭력이 좀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정말,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왔어. 그죠? 상담을 받겠다고 왔어. 내담자가. 그죠? 아이야. 근데 엄마가 보니까 아이를 많이 때려. 근데 엄마가 상담책 받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해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고, 경찰이 아동 학대 수준에 따라서 분리 조치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파워가 약합니다. 분리 조치를 하는 것도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엄마가 정말 지금 핫한 그런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니고, 정말 드러나게끔 학대 정황이 밝혀지지 않고 폐쇄해 버린다면, 애들로 뭔가 강압적으로,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정인 사건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 나가서 신고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압적이지 못해요. 엄마가 전화 안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집 문 안 열어주면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의사가 신고를 해도 강제성을 못 가져요. 하물며 상담 심리사가 신고한들 얼마나 그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물론 기관에는 알려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큰일 나면 여러분들 책임이 너무 많이 따라요. 그러나 알리긴 알리되 신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알린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기록. 그런 분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 할 때, 이 엄마가 상담까지 안 받는다고 할 때, 우리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상담 받고 있을 때는 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모님들, 엄마뿐만 아니지,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계속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어려운 거, 이건 위험한 거라고 엄마한테 계속 교육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애 정서 돌보고. 그래서 계속 아이가 드러났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동폭력은 특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셔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감시하듯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어떤 얼마나 반사회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도움도 받으시고. 신고가 능사가 아닙니다. 알리긴 알리되, 그죠? 계속 자료를 보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이것이 분리하고 신고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 결국 우리 만나러 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 상처를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이 아이는 결국 우리한테 와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애가 그런 기간에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남자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상담사의 어떤 책임. 절대 안 되는 이중관계. 이중관계는 뭐냐면 상담사와 내담자의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중관계라고 흔히 뭐가 있냐면, 이중관계 중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뭐 하지 말라. 요것도 상담 받으면서 이외의 관계가 있죠. 제자와 교수, 그죠? 그런 이중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내담자랑 같이 가서 밥 먹고 막 이러지 말고, 내담자가 무슨 사업할 때 뭐 투자 뭐 증권회사 뭐 한다고 하면 그 증권회사에서 뭐 일하는데 이번에 무슨 주식이 좋더라, 어떤 상품이 좋다 이럴 때 그래 혹해요 막 사가지고 뭐 얼마 떨어졌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께 뭐 이게 상담 심리학회는 되게 재밌게 윤리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담자와 연애는 상담이 종결되고 3년 후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 상담을 하면서 이 내담자가 주는 전이에 계속 전이가 되게 행복해요. 사실 전이가 굉장히 달콤한 전이도 있단 말이야. 막 처음에 중요한 대상을 사랑하는 그 전이가 확 올라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화되거나 어떤 정말 성인의 에로스적인 그런 감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이 내담자의 아동기 양식에서 오는 그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막 날 이성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들어요. 굉장히 내가 얘한테 막, 나도 모르게 얘한테 막 유혹하고 싶고, 그건 말 그대로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 콩깍지 씌었다는 거야. 그 벗겨지면 어때요? 현실로 돌아와요. 언젠가 그 전이는 벗겨져. 근데 상담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역전에 휘말려서 옳거냐고 그냥 팍 앵커를 팍 걸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둘이 사랑인지 알고 막 둘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결혼까지 가신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상담심리사들도 계시고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그죠?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러나 그런 것들 막 새벽에 내담자한테 문자로 보내가지고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관계는 상담사와 내담자 그 이외의 관계는 어렵다. 그럼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나의 아이를 나 아는 선생님께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중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부모 상담을 안 해버리면 돼요. 내담자가 아니잖아. 애만 상담 받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철저하게 애한테 어떤 상담했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건 이중관계가 안 돼. 근데 지가 내담자 엄마가 돼서 가서 받는 거지. 지 친구한테. 그래요. 그래서 부모 상담 받는 거예요. 그건 이중관계죠. 여러분들 이중관계 할 때 내담자와 상담사 관계지 내담자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막 좀 그런 것들까지 좀 구별할 필요 있고, 상담에서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건 다 이중관계로 보시면 돼요. 상담에서 방해가 되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중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상담을 받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그죠? 청소년 아이들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계시는데 청소년 미성년자예요. 내가 이 아이의 비밀을 다 부모님들한테까지 비밀로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겁니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아이 자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핵심 문제나 이 아이의 주된 욕구 이런 거는 부모님과 서로 합의를 하고 협동을 해야 돼요. 아이가 말한 건 끝까지 비밀이라고 엄마한테 아이가 어떤 상담을 하든가 그건 비밀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하고 적하자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상담에서는 너랑 나랑 가급적
비밀로 할 거야. 근데 선생님 들어보고 이 부분은 반드시 부모님이 알아야겠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함께 의논할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할 텐데 때로는 네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는 할 거야. 왜냐면 너를 책임지시는 분은 너희 부모님이니까 이게 윤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미성년자고 얘가 어디서 오토바이를 털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건 절대 비밀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얘랑은 어떤 라포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라포가 형성이 아니라 선생님들 공범이에요. 공범. 상담의 윤리적인 거, 상담의 비밀 보장이랑 여러분 도덕적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훔쳤어. 훔쳐온 걸 너랑 나랑 비밀이니까 모른 척 하자. 누구 괴롭혔어. 근데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이건 공범이지. 그죠? 범죄랑 여러분 비밀 보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담자를 위한다면 그런 것들은 내담자가 책임을 지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건 참 고마워. 근데 너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죠? 비밀 보장한다고 다 뭐 해주고 이런 거는 비밀 보장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거. 내담자를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착한 선생님 코스프레 한다고 내담자를 더 악의 구렁텅이에 내버려버리는 그런 나쁜 상담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유로 상담이라면 부모님이 아이를 상담받게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죠. 그죠? 네, 그게 미성년자야. 그게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있고 없는 부분 있다는 거. 그게 미성년자야, 그게. 알겠니? 그래서 니네 사고 쳐도 법을 보고 받잖아. 그렇다고 막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아셨죠? 기본적으로 비밀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력과 유도리와 내담자의 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끝으로 내담자가 제가 누누이 말해요. 그죠? 상담사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까지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동성애를 저한테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인정해달라고 뭐 그게 뭐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의 한계가. 그러나 그것을 난 이래서 안 돼.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그죠? 이해하는 거랑 인정하고 허락한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내담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문제로, 그죠? 아버지에 대한 적대심, 어머니의 적대심, 이런 것들 내담자를 돕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육 분석, 자기 상담을 받아서 다른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 받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집단 상담 받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세미나 이런 걸 참석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내담자를 돕기 위해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차상위 지도 감독관한테 가서 열심히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경력이 쌓이면서 그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 슈퍼바이저가 아니더라도 또래 슈퍼비전. 그러니까 또래 슈퍼비전의 말이 같은 아이끼리 뭐 놀자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비슷한 선생님들. 우리는 기관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사회토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 슈퍼바이저가 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접촉 못 하시지만, 그래서 기관 상담사 초청해서 슈퍼비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큰 기관에서는 매 분기마다 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공짜로 교육도 시켜주고 슈퍼비전도 시켜주고. 그래서 기관이 좋은 거예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 빼먹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상담사에게는 기록의 의무가 있어요. 기록의 의무. 이게 뭐냐면, 내담자의 비밀 보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내담자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그 보관은 그 기간에 맞게끔 그 정해진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겠죠. 뭐 몇 개월 동안 보관한다. 녹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수기든 뭐 전산 기록지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담사들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상담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정. 여러분들 행정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행정 모르면
몰라요. 보고서 쓰는 거. 그거 보고서도 못 쓰면서 무슨 상담사라고 그래. 허군날 보고서 써보세요. 상담이 안 늘 수가 없어. 물론 뭐 만성화 돼가지고 대충대충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론 공부하고 또 뭐 사례 토의하고 사례지도 받고 자기 분석하고 저희처럼 뭐 스터디 매번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보고서 열심히 쓰다 보면 실력이 안 늘 수 있겠어요? 안 늘 수가 있나? 당연히 늘지. 그죠? 엘로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 두는 거는 상담 효과입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상담 효과가 미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상담사지만 지금 과정이라 많이 실수하고 미숙한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제 영상 보고 상담 신청한 분도 계시고 찾아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저희 모습 그죠? 막 답을 확 줄 것 같고 막 정신 차리라 하면서 뒤통수 팍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상담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상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 잘 안 줘요. 답 잘 안 주고 그리고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인지적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정신 역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저희 모습과 상담실에서 저희 모습은 정말 달라요. 아셨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시고요. 그래요. 오늘은 뭐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오늘 조명빨도 안 맞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유능한 상담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부단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행정하고 각자 그 분야에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맑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